중국의 진나라와 한나라. 진나라, 중국 최초로 통일을 완성한 국가. BC 221년에서 BC 206년. 한나라, 진에 이어지는 중국의 통일 왕조. BC 202년에서 AD 220년. 진나라, 중국을 통일하다. 변방에 있던 진이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던 배경은 진은 가장 서쪽에 있던 나라였어. 유목민족의 침입으로부터 주나라를 보호하는 제후국으로 문화적으로는 지쳐져 있었지. 이런 진이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첫째, 법가 사상을 채택하여 통일의 기초를 닦았어. 부국 강병을 실현하기 위하여 엄격한 법을 시행하여 왕에게 권력을 집중시킬 수 있었지. 둘째, 강한 군사력이 통일에 큰 힘이 되었어. 진의 군사들은 전투를 할 때 투구를 벗어던지고 맨발로 뛰어들 정도로 용맹했어. 진은 공에 따라 상을 주고 왕족 출신이라 해도 패할 경우 특권을 빼앗는 정책을 썼어. 그러니 모든 군사들이 최선을 다했던 거야. 그리고 유목민족을 군사로 받아들이면서 군인의 수도 늘리고 그들의 전투적인 장점을 받아들였던 것도 큰 힘이 되었지. 최초의 황제 진시황. 9살의 어린 나이에 진의 왕위에 오른 정은 최초로 드넓은 중국 대륙을 통일했어. 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위험에 맞게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어. 그것이 바로 옛날 전설 속의 어진 임금들인 사방 오제에서 따온 황제야. 그는 자신을 최초의 황제라는 뜻으로 시황제라고 부르게 했어. 이때부터 황제는 중국의 모든 왕조에서 임금을 부르는 정식 호칭이 되었지. 황제의 능을 지키는 8,000명의 군사들. 진시 황제는 막 왕위에 오른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능을 짓기 시작했어. 70여만 명의 제수를 시켜 지하 깊숙이 구덩이를 파괴하고 구리로 방을 만들어 온갖 진귀한 물건을 공중에서 옮겨왔지. 수은으로 크고 작은 시내와 바다를 만들고 인어기름으로 불을 밝혀 영원히 꺼지지 않게 했던 동서 485m, 남북 515m, 높이 약 76m의 거대한 규모의 능이야. 이 능에서 동쪽으로 1.5km 떨어진 지역에는 병마용갱, 황제를 경호하는 병사를 흙으로 만들어 놓은 대규모 지하굴이 있어. 병마용갱의 총 면적은 약 2만 제곱미터인데 전차 130여 대, 전차용 말 500여 마리, 군사 8천여 명, 수만 점의 청동 무기들이 가득 차 있어서 강력한 황제의 권력을 잘 보여주고 있어. 통일 체제의 완성, 하나의 통일국가를 만들자. 화폐, 도량형, 문자 통일.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의 시황제는 다양한 문화와 종족이 뒤섞여 있는 중국을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폈어. 제후국마다 사용하던 문자, 화폐, 도량형, 물건의 길이나 무게를 재는 기준을 하나로 통일한 거야. 진시황은 수레바퀴의 폭을 통일시키고 도로를 만들어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했어. 또 넓어진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 전국을 36개의 군과 여러 개의 현으로 나눈 후 황제의 명을 받은 관리를 보내 다스리게 하는 군현제를 실시했지. 지방을 제후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관리를 파견함으로써 황제의 명령이 지방까지 전달될 수 있게 되었어. 진나라는 남쪽을 공격하여 남중국과 동남아시아로 나갈 수 있는 교통로로 확보했어. 또 몽염이라는 장군을 시켜 흉노족을 북쪽으로 쫓아낸 뒤 국경시대에 성벽을 쌓았지. 몽염은 춘추 전국시대에 여러 나라가 쌓아둔 성벽을 이용하여 중국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성벽을 쌓았는데 이게 바로 만리장성이야. 이제 중국은 나라의 울타리를 세우게 된 거야. 그런데 중국은 차이나라고 부른다는 거 알고 있지? 중국의 영어 이름인 차이나도 진, CHIN에서 비롯된 거지. 진의 멸망, 1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제국. 책을 불사르고 유학자들을 땅에 묻었어.
진위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엄격한 정책을 펴자 유가와 다른 학파에서 이를 비판하는 학자들이 나타났어. 그러자 진시황은 더 강한 방법을 써서 비판의 소리를 잠재우려 했지. 역사책과 의학, 농업에 관한 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책들을 거두어 불태우게 했고 황제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유학자 460여 명을 생매장에 죽이기도 했어. 만리장성을 뒤흔든 농민의 함성, 진시황릉과 아방궁, 만리장성 등의 대규모 공사가 계속되었어. 특히 백성들은 만리장성을 쌓는데 막대한 희생을 치렀어. 공사를 내팽개쳐두고 성쌓는 일에 끌려나갔고 무거운 세금, 엄격한 법률은 백성들이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지. 시황제가 죽자 농민의 원성은 폭발을 했고 마침내 진승과 오광을 중심으로 한 농민 봉기가 일어났어. 이 소식은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여기저기서 농민들이 성남 파도처럼 일어났어. 이 봉기는 6개월 만에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만 최초의 통일왕조 진나라는 이를 계기로 불과 1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지. 한나라가 유교 국가를 세우다. 한나라를 세운 고조 유방. 유방은 강력한 맞수 초나라의 항우를 물리친 후 한나라를 세웠어. 유방이 바로 한의 첫 번째 왕인 고조야. 고조는 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각 지역 세력을 왕과 제후로 임명하여 중앙 정치의 틀 안으로 끌어들였어. 또 오랜 전쟁으로 무너진 국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농업 생산력을 회복하는 데 힘을 기울였어. 이런 고조의 정책은 다음 황제들에게도 이어져 한나라가 들어선 지 약 50년 만에 생산력이 크게 향상되었어. 농민의 생활은 안정되었고 사회가 번영하게 되었지. 한의 전성기를 가져온 무제. 무제는 한의 7번째 왕으로 55년간 다스리며 많은 업적을 남겼어. 제후의 힘을 약화시키고 황제 중심의 체제를 확립했지. 또 나라를 더욱 안정되게 끌어가기 위해 유교를 국가 통치의 원리로 삼고 공립대학을 설치하여 유교 경전을 가르쳤어. 여기에서 우수한 사람을 뽑아 관리로 임명했지. 이때부터 중국에서는 유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 관리가 되는 전통이 만들어졌어. 안으로 황제 중심의 체제를 확립한 무제는 밖으로도 왕조의 권위를 드러내고자 흉노, 남월, 고조선 등을 침략하여 전쟁을 벌였어. 그 결과 한의 영토가 크게 넓어졌지만 계속되는 전쟁으로 왕실의 재정이 크게 나빠졌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금과 철의 판매를 국가에서 통제하는 등의 상업 통제 정책으로 국가 수입을 올리려는 정책을 폈어. 그 결과 나라의 살림살이도 나아졌고 물가도 많이 안정되었지. 한의 멸망을 가져온 황건적의 난. 한 말기에는 정치가 매우 불안하고 홍수, 가뭄, 메뚜기 때의 피해가 끊이지 않았어. 살기 힘들어진 농민들은 결국 반란을 일으켰어. 반란군들이 모두 노란 두건을 썼다고 해서 황건적인 난이라고 불러. 이 난은 8개월 만에 진압되었지만 그 후로도 크고 작은 반란이 끊임없이 일어나 결국 한은 멸망하게 되었어. 서귀포와 진시황. 진시황은 각지에서 불로초, 먹으면 늙지 않는다고 하는 풀을 구해오도록 명령을 내렸어. 서복은 불로초를 찾기 위해 바다끝 제주도 한라산으로 떠났어. 한라산에서 불로초를 캐고 서귀포 앞바다 정방폭포 벽면에 서복이 지나간 곳이라고 글을 새겼어. 서귀포라는 지명은 서복 일행이 서쪽으로 돌아갔다는 데서 유래됐다고 해. 힘센 항우 대신 유방이 통일한 이유는 초와 한 두 패로 갈라져 전투를 벌이는 장기 기원이 된 것이 바로 항우와 유방의 싸움이야. 이름 없는 농민 출신의 유방이 명문과 자손에다 무서운 힘을 지닌 항우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유방이 서두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면서 부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야. 반면 항우는 부하들을 잘 활용하지 못했고 잔인하고 강압적인 정치로 백성의 마음까지 잃고 말았어. 항우가 고향을 눈앞에 두고 비장한 심장으로 최후를 맞는 장면은 사면초가라는 고사로 잘 알려져 있어. 항우가 포위되었을 때 사방을 에워싼 한나라 군사 속에서 초나라 노랫소리가 들려오자
한나라가 이미 초나라를 점령했다는 말인가? 어째서 초나라 사람이 이토록 많은가 하고 슬퍼했대. 중국 문화의 기틀, 고전 문화의 완성, 유교. 유교는 춘추 전국시대에 발달한 육아사상을 정리하여 발전시킨 거야. 한무제 때 유교를 국가의 통치 원리로 삼았는데 유교는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중요한 통치 이념이 되었지. 한나라 때는 진시황의 분서 갱유 때문에 불타버린 유교 경전을 다시 쓰고 해석하는 훈고학이 발전했어. 유교는 정치뿐 아니라 생활윤리로도 자리를 잡고 유교 윤리인 충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어. 한자는 약 5천년 전 창힐이라는 사람이 세화 짐승의 발작을 보고 만들었다고 해. 그러나 그건 전설일 뿐 실제로 한자는 오랜 세월에 걸쳐 글자의 모습이 조금씩 변해서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발전한 것으로 봐야 해. 한자의 가장 오래된 모습은 은나라의 갑골 문자와 주나라의 청동기에 새겨진 글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춘추 전국시대까지는 나라마다 사용하는 글자의 모습과 뜻이 서로 달랐어. 이를 통일한 사람이 바로 진시황이야. 그리고 한나라 때에 이르러 글자의 모습과 뜻이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통일되었어. 그래서 한나라 때 정리된 글자라는 뜻에서 한자라고 부르는 거야. 사기. 한나라 때 사마천이 중국 최초의 시대부터 한무제의 시기까지 2500년의 역사를 서술한 130권의 방대한 역사책이야. 물론 한자로 기록되어 있지. 이 책은 훗날 역사책의 모범이 되었어. 불교. 한나라 때 비단길이 열리면서 동서간의 문물교류가 활발했는데 이때 불교가 중국에 전파되었어. 인도에서 생겨난 종교인데 비단길을 따라 중국의 수도 장안이나 낙양으로 들어왔어. 귀족 세력이 불교를 믿으면서 세력이 확대되었으며 일반 서민 사회로도 널리 퍼져나갔지. 중국 최초의 불교 사원인 백마사는 한나라 때 만들어졌어.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는 도자기, 갑골, 청동기에다 문자를 새겨 중요한 뜻을 표현했는데 문자를 새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어서 중요한 사건들만 기록했어. 이후 비단과 대나무에 기록하기 시작했지. 하지만 비단은 너무 비쌌고 대나무는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무거워서 휴대하기 불편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발명된 것이 종이야. 한나라의 황관이었던 체류는 이전 사람들의 경험을 총정리하여 종이 만드는 방법을 발명했어. 종이는 가격이 싸고 재료 또한 풍부할 뿐만 아니라 가볍고 질겨서 크게 환영받았어. 종이 발명은 학문과 사상의 발전을 촉진시켰어.